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막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2.3도, 안동 8.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구미 26, 영천과 의성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휴일인 내일 아침 경북 북서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모레까지 20에서 60mm의 제법 많은 양의 비를 예상하며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분위기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금 모금도 시작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화 한 송이 한 송이가 더해지면서 추모의 애틋함이 깊어집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학생회관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에는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학교 인근 주민들의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희생된 학생들과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위해서 같이 그 고통을 나누고자. 불과 2달 전 안산 단원고를 졸업하고 이 대학에 입학한 이효진 양은 실종된 선생님과 후배들을 향해 꼭 무사히 가족 곁으로 돌아오길 이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 분은 돌아오셨고 여러분들은 아직 그냥 기다리고 있으니까 무사히 돌아오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대구 동성로에는 실종자들이 기적처럼 생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들이 노란 리본의 물결을 이뤘습니다.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지나서 그냥 안타깝고 또 멀고 이러니까 또 직접 가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 구미 금호 공과대학에서도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이 열려 캠퍼스 곳곳에 노란 물결이 일었습니다. 대구 경북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피해 지원 성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애도의 물결과 간절한 소망이 지역에서도 잔잔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방선거가 40일도 남지 않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의 분위기에 묻혀 여론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투표율 저조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대구시장 경선 선거운동 등으로 달아오르던 지방선거 분위기가 지난 16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 각 정당마다 선거운동을 중단했고 유권자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졌습니다. 뉴스를 보고 해도 전부 다 세월호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요즘 선거에는 솔직히 전부 다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는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세하게 그렇게 깊이 그렇게 생각하지 아직 지금 그 후보나 이런 거에 관해서 그렇게 깊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지는 않아요. 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 동료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자제하고 있어 사상 최저의 투표율이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 섹션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춤을 추거나 그러면 캠페인을 하는 이런 종류도 좀 많이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일부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하고 최소한 하든가 아니면 안 하든가.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제1회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0% 안팎에 머무는 등 대선이나 총선보다 낮았는데 세월호 침몰이란 큰 변수를 만나 특히 더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 진영은 낮은 투표율이 당락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층을 파고들 전략을 짜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공을 기울여온 선관위는 선거일까지 40일 남짓 남은 기간에 조금씩 투표 참여 분위기가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정부로부터 각종 사업을 유치해 지역의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대구 테크노파크가 잇따라 프로젝트 유치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종 비리와 내부 갈등이 원인이 됐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핵심 부품인 지역의 고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구 테크노파크는 글로벌 리딩형 고무산업 육성 사업을 기획해 정부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2,5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에 대한 기획과 사업 아이디어를 직접 만들었지만 다른 지역 테크노파크의 주관사 자격을 빼앗겼고 겨우 참여사 자격만 얻게 됐습니다. 주관사와 참여사 예산 배정 비율이 7대 3인 걸 감안하면 지역 기업에 지원 가능했던 1,750억 원에서 1,000억 원이 날아간 것입니다. 대구 테크노파크가 3년 동안 야심차게 준비해온 항공 ICT 융합산업 육성 사업 프로젝트도 예비 타당성 후보에 끼지 못한 채 탈락했습니다. 2,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구가 만든 아이디어는 대전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가 이처럼 대형 프로젝트 유치에 잇따라 실패한 것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의 각종 비리와 임직원 사이 갈등이 계속 불거지면서 대구 테크노파크가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대구 시끄러운데 줄 수 있느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팽배하죠. 사실은 시받은 기관이 무슨 예타 주관하냐, 이 뭐 방법이 없지 이 말에는. 대구 테크노파크가 내분과 혼란을 겪는 바람에 지원이 절실한 지역 기업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물건을 판매해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가게 대구 수성점이 개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대구 경북본부는 이번 달로 개점 10주년이 된 대구 수성점에는 한 해 평균 2,500여 명의 시민이 10만 점 이상의 물건을 기증해와 연평균 2천만 원의 수익금으로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쳐왔다고 밝혔습니다.